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의 여의도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웅래 의원이 오늘 항소심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선고 예정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네. 못 받아봤습니다. 보세요. 네, 지금 방금 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쌍방 항소 기각으로 노웅래 의원님의 1심 전부 무죄,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2심도 모두 무죄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건 보상해 주나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노웅래 의원 구속시키라며 바스락바스락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예,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이셨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공소기각 관련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요? 박은정, 김용민 의원 안에 일찌감치 있었던 내용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하는 한동훈 발언 거짓말 아닙니까? 그따위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신중히 보셔야겠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네, 1, 2심 무죄가 선고된 사정과 판결 이유 등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겠네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검찰의 기소로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집중 포화에 한동훈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재판을 언급한 게 공소 취소 준비 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노 전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이걸 다 같이 들어보자고도 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거의 6달째 뽑지 않고 있고, 그리고 9월에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하는데 이 두 명을 결국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1+1 끼워 팔기로 지금 해가지고 그 후임 대법관 2명을 이렇게 제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 이게 지금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간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1월 달에 추천된 사람들을 여직 지금 제청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한덕수 최상목이 계속 임명을 안 해가지고 예.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헌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안 한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걱정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더 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 소위 1+1으로 일종의 그 정치적 술수를 부릴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예. 딱 그 우려대로 그대로 지금 맞은 거예요, 지금. 그 우려대로 갔다는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동안의 어떤 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대법관을 제청하는 확립된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거를 제청 서류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그조차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서면으로 공문으로 그냥 지금 통지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한 분에 대해서 참 생각하지 못한 나쁜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거기에 매우 그 존중받기 어려운 정치적
꼼수 내지는 술수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예.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그 추천된 손봉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그 사람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거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인데 추가로 이제 제청된 그 김성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예. 광주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대구와 광주. 네. 절묘한 조합이네요. 그러니까 그 의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나는 지역 안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법대 일변도의 어떤 대법원의 그런 구조를 좀 벗어나고자 한 나름의 그 고심의 산물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 분은 또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사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대법관은 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명권자 전에 일단 입법부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입법부의 입장에서 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 사이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는 그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쉽겠지만 예. 당연히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으나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던져놔 버리면 국회 입장에서 그게 국회에다가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공을 던져버린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입법부와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목리, 고집.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이번 한 번으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관들이 지금 추가로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14명을 26명까지 네. 늘리니까. 그런데 해마다 3명씩 늘리기로 예. 한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이런 일을 벌이고 그때마다 어떤 정치적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예. 그런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당신들이. 예. 어떻게 되나 보게.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산부요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국민주권을 대리해서 실현해야 될 사람의 태도로서는 매우 좀 그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러겠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그 손봉기 부장판사의 건을 보류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정치적 파장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했다라고 분명히 반발할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청이 된 이상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예. 일단 청문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 동의 여부를 보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명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다가 임명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는 갈 것 같고 국회가 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판단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절대 우위의 국회 구조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네요. 그런 네. 거를 뻔히 예상하면서 지금 대법원장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진짜 과거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할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그 대법관 손봉기 후보자를 무산을 시키면 예. 결국 대통령이 큰 부담 없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입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예.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 손봉기 부장판사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라고 하면 예. 그러면 국힘은 어떻게 나올까요? 반발하겠죠. 대구 사람은 안 시켜주고 광주 사람은 동의하는 거냐? 당연히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광주 사람 해주고 대구 사람 해주는 그 거냐. 프레임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둘 다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국힘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통령이 사법부를 흔들어서 독립권을 또 침해했다. 자기 재판 그걸 염두에 두고 예. 독립을 침해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예. 독재 정권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또.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을 대법원장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예. 당연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번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죠. 몇 달 동안을 지금 저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아주 악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손봉기 카드를 버리기도 참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와. 그거를 동의가 그러면 됐다. 예. 막상 청문을 해보니까 진짜 아주 훌륭한 사람이더라. 예. 그러면 이제 모든 부담이 대통령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간의 헌법적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한테 던져버린 건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를 그냥 또 그냥 수용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벌인 일이라는 게 저는 더 악성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곤혹스럽고 대통령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런 상황을 유도한 거죠 대법원장이 지금. 아, 그렇다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자기는 무슨 그냥 나는 법에 뭐 대통령 만나서 꼭 주라는 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 뭐 또 뻗댈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장이나 국민들이 또 갖게 되는 어떤 불신이나 또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 위주의 예. 생각 굉장히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의원님 말씀을 들을수록 진짜 절묘한 조합이네요. 대구 사람, 거기하고 의도적으로. 광주 사람 해가지고. 그리고 뭐 또 뭐 서울대 아니라고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또 그러네요, 이제 또. 말을 만들어서 또 예. 저기 할 수도 그러니까 보니까 있고. 한 명은 고려대, 한 명은 한양대 네, 이렇게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참 아주 하여튼 참 나쁜 선택이고요. 예, 그 재청을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재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권한은 아니고 그냥 재청만 하고 최종은 대통령 있는데 네. 지금은 돌아가는 그 상황이 자기가 이제 하는 것처럼 키를 주도권을 주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와, 이런 대법원장은 역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처음입니다. 진짜 희대의 대법원장이에요. 와, 희대의 대법원장.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밤 9시 좀 넘어가지고 속보가 딱 뜨길래 예. 와 설마 했다니까 정말. 아, 설마. 예, 네. 그냥 협의 없이 던져버렸다고 하길래 와 설마 했는데 예. 진짜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을 추궁했는데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하고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나눈 이야기인데 그 당시 1월에 이제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추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기로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손봉기 판사 4명인데 그 가운데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그 김민기 판사를 희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헌법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영준. 네, 오영준. 네, 그래서 대법원이 좀 꺼려한다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진위가 분명치 않은 얘기니까 그 그런 당시 얘기를 보도를 또 보면, 많이 예. 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예. 그거는 뭐 꼭 그렇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물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설이니까. 설이니까.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김기표 의원이 질문한 거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이 4명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행정처장님이 지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4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4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도저히 4분이 합의가 안 동의하면 되고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그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4명이 모두 동의를 하면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어서 네. 새로운 사람 바꿀 수 있다. 언제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 시기는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안 하고. 네, 안 하고. 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네. 자기가 보기에 지금 대법원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4명의 후보가 모두 오케이를 하면 이 후보를 바꾸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노경필 처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죠. 예, 그러네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 예. 그러면 전화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전화 걸었다는데 예. 실제로 했냐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후보를 바꿔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당신 혼자 할 일이 만무하지 않냐.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자기가 아이디어 차원을 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싹 무시하고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대법원장이 제청할 사람을 행정처장이 전화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당신 포기할래 그냥 있을래 뭐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냥 예.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전화를 했다는 거는 사실일 것 같네요.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전화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의원도 어딘가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예, 물어봤을 그렇겠죠. 것이고. 그거 자체가 그 대법관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이 원하면 아무 때나 그냥 추천 다시 한번 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비판 때문에 국민 추천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나름의 보완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청구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하세요. 합니다. 그거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오라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기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은 하되 그럼 딴 사람 아예 하십시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을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안 하면 그동안 어떡합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또 그 과정이 뭘 염두에 두고 했을까? 그러니까 과연 그 4사람을 다 청와대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교체하려고 했던 것인가? 예.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그 4분 중에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느니 소위 말해서 이거 파토 시키고 다시 한번 하자. 판을 뒤집어가지고 그 선봉기가 다시 올라오면 그 명분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해보려고 그럴 수도 하는 거. 있고 아니면 뭐 원하는 사람 비슷한 스타일로 또 대타를 해가지고 사람 예. 바꾸지 않았냐 뭐 이렇게 들이밀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생각을 했더라도 다 이건 부적절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하는 겁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할 일은 오히려 그거보다도 자기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예. 이게 사실은 위헌위법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이 정도 선에서 제청하시고 이 절차를 마무리하시죠. 예. 라고 대법원장한테 건의하는 게 맞지. 자기가 대법원장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다시 추천해도 될까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행정처장 경질을 해야죠. 예. 그게 뭐야. 김규표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자기 스스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그 절차가 11일 열 하루 동안 그 국민으로부터 청구를 받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동의를 받은 후보들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렇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렇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4명을 최종으로 추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뭔데 국민이 추천한 그 4명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추궁을 해요. 네.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아이디어 쓸 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대법원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는 우리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식구끼리 하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절차 따지지 말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성향 안에서는 대법원장 왕이다. 예. 왕이 하겠다는데 왜 그 말이 많아? 이런 발상이 아니면은 예.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오전에. 그래서 오후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예. 서영교 위원장이 전달했느냐? 그랬더니 전달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대법원장이 황제입니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노경필 그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가관인데 이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요구할 수 있지만 나오라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 조항에 그게 없다고 그럽니다. 법문화 조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위원장이 폭발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얘기죠. 예. 그게 그 사람한테 법에 지금 뭐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거 나오라는 얘기는 꼭 아닌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일 답변했습니다. 텐데, 예. 국회가 누구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민의 요구잖아요.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권한이고 예. 그거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당연히 그게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있잖아요. 어? 예.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안 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받고. 예. 근데 지금 제재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아주 정말 오만불손한 태도인 거죠. 국민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그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국회의원이 추궁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이 법원 행정처장은 법 조항을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닙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열렸는데 국회의원이 안 가. 예. 그런 일을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이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일어나요. 중형을 때리겠죠 이제. 다 판사를 무시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예. 왜 이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추가로 나온 이야기인데 4명 아까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윤성식 부장판사인데 네. 거기가 내란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항소심 내란 내란 재판장한테 당신 지금 대법관으로 추천이 됐는데 지금 절차가 지금 잘 안 된다. 어떻게 후보 추천회를 다시 해도 되느냐고 전화를 했다는 거는 예. 그 윤성식 부장판사한테 일종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저도 예전에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예. 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그 고대 출신이었거든요. 아, 예. 아주 이제 민감한 시국 사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거는 뭐 최변 쪽이 지겠네. 그래서 왜 그러냐? 예. 그랬더니 지금 대법관 물망에 당시만 해도 이제 고등부장 판사 제도가 있을 때라서 고등부장 판사나 법원장 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고대인데 고대 출신으로 지금 제청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명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신 편을 들겠냐? 예. 이런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 바닥에서는 통용되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는데 예. 이런 식의 재판 이런 것까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국가인 거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그 소송에서 졌고 그 사람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보니 예.
안 그래야 한다고 믿고 싶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심정이나 시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대법관이 되기를 희망하니까 이명박에 유리하게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뭐 오비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겠죠. 예, 예. 그러기에는 너무 진작부터 사람들은 다 예상을 하고 다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윤성식 부장판사가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겠네요. 물론 윤성식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진 않았지만 그 내란 재판을 하는 부장판사한테 그것도 법원 행정처장이 전화를 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할 수도 있자라고 의혹이 그러니까 설사 있는데. 이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그건 삼가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재판장에 예.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이유든 간에 예.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전화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영상을 보면 본인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아이디어 그 사람들이 차원에서 인정할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일반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회사나 뭐 사회적으로 더 문매를 맞을 텐데 그럼요. 자칫하면 또 저기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직무유기로? 재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이 있고 예. 헌법상에 보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에 대한 재청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설명대로라면 국무총리가 재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각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국무조정실장이 전화해가지고 장관 후보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감사원장이 재청을 안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화해서 제 아이디어인데 이게 재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포기하실래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4명 중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받은 당사자들도 아니 이게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나 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죠. 그렇죠.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까 예. 이제 김기표 의원 지적했다는 그 절차나 과정을 보면 예. 추천된 사람들을 도대체 누구 권한으로 물리고 다시 그걸 절차를 되짚어서 할 수 있냐고 이미 긴 시간이 갔는데 그러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 이 국민주권 정부가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 저 집권당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저렇게 지금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누가 제일 좋아할까? 그러네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준숙 국민의힘 과방위원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에 이준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재조명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말 그대로 소요 사태로 폄훼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굉장히 놀라셨죠? 그 방송 너무 보면서. 황당했고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광주 항쟁을 폄훼한 의원들이 있었죠. 이종명 의원하고 김순자 의원이었나 다른 한 분 생각이 여성 의원이었는데 예. 그분들이 굉장히 지탄이 되고 그다음에 김진태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강원도지사였던 그분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정치권에서 다 퇴출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그 전두환 돌만이로 유명한 허화평 씨 같은 사람들 참석하고 예, 그 지난번에 예,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개최했던데 그거 자체가 정말 심각한 그 반민주적인 그 어떻게든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아주 반헌법적인 작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국회의 이름을 빌려주고 그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의에 참여 그리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을 즉각 퇴장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지 제가
파행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개최하신 걸로 통해서 네.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또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준 분들이 토론에 나와서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상처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을 개최한 것 자체가 내용에 떠나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해주시면 그래야지만 우리 과방위가 잘 운영되지 않겠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특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러라 저러라 제가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과방에 출석한 이진숙 의원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본인은 그 앞과 모두와 후반부의 사회만 봤을 뿐이고 그 당시에 이제 토론회가 좀 시끄러웠을 때 이제 중재만 시켰다. 발언은 내가 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건데 이게 쉽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혁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조한 것도 중대 범죄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원래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무슨 5.18이 성역이냐 이런 식의 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예. 하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이미 다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 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보여온 행보가 있잖아요. 예. 입장이 있었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 뻔한 건데 이제 정치적으로 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좀 일단 변명하고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5.18의 그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국힘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가서 사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없는 쇼였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역사적으로 또 그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판단이 끝난 사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서 예. 매우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단지 과거의 5.18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다양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동급으로 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5.18 특별법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8조 1항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호에는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한 것도 위법 행위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일 토론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영훈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북한군 투입 가능성의 경우 부인할 필요 없지만 주사파와 호남을 절묘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5.18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그래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혁진 의원이 과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조 3항을 보면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 가두연설 등의 발언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부분 명확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는 제명해야 된다. 네, 민주당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빨리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이거는 그리고 그 국힘이 소위 공당이고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먼저 당에서 제명하고 국회에다가도 제명을 또 요청하고 해야지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본인들이 자기들 입으로 다짐해온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수록한다는 그런 국힘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는 행동을 한 사람을 참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되는지 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그 제명을 촉구했는데 네. 국민의힘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네. 당이 관여한 게 아니라 개인 차원 행사였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징계를 해야죠, 자기들이. 네. 예. 지금 거기 뭐 자기들끼리 그 당권 투쟁하느라고 여러 사람 지금 징계에다 올려놓고 시끄럽지 않아요? 그 예.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비장동혁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다 당이 관여해서 한 일인가? 그 사람들. 아,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진종호가 한동훈 뭐 지지하러 갔다. 예, 예. 뭐 조경태가 박덕흠 저기 뽑지 말라고 부의장 뽑지 여기다 말라 전화했다.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돌려차기 한번 할까 뭐 이런 거 다 당이 관여하고 시켜서 한 일이라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도 없지 않은 소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세 명에 대해서도 윤리 징계를 하면 그 논리에 따르면 역시 당의 그걸 어기고 개인적으로 한 이진숙 의원도 분명히 그렇죠.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진작할 수 있는데 뭐 예. 전혀 나서지 않는 걸 보면. 어쨌든 이진숙 의원이 지금 과방위에 들어온 뒤로 과방위가 제대로 전체 회의를 못 열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할 일이 좀 산더미인데,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이 과방위 온 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하러 왔는데 왜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냐고 하던데, 민주당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가방이 이름으로 고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네. 네. 그러니까 참 이진숙 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과방위를 파행시켜서 언론개혁 저지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같은 거 막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정치적 목표인데 그걸 통해서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참 나쁜 정당입니다 진짜.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민석 새 민주당 당대표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새 당대표에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선호투표제까지 가가지고 예. 54대 45 그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후보는 그 선호투표 적용까지 받지 않고 1차에서 과반으로 네. 끝내겠다라고 네. 공언을 하셨죠. 예. 그리고 그 공언처럼 호남에서 또 많은 격차가 났었잖아요. 생각보다 큰 네, 격차가. 호남에서.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투표 상관없이 1차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예. 그런데 수도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거치니까 국민 여론조사에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1차에서 합산을 해봐도 50%를 못 넘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송영길 후보 표가 가서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 좀 상처뿐인 승리가 됐겠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나 뭐 온갖 매체가 나서서 도와주고 뭐 그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건 너무 좀 일방적인 게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그 당장은 지금 뭐 당선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현재를 얻고 미래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말하자면 잘 하셔야 되죠. 이런 네. 상황들을 감안해서. 김민석 당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벽 없는 원팀을 만들겠다. 예. 결국 원팀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벽 없는 원팀이라는 용어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인데, 예. 그게 이제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지, 이제 19일 날 밤에 그 대통령과 만찬. 대통령과 만찬 그 결과를 통해서 좀 많은 앙금들이 풀리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전당대회 때 얼마나 좀 한심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왔던 당선자가 제기했던 반명 프레임이 있잖아요. 응? 예. 나를 하지 않으면 반명이다라는 반명이다. 식의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소위 여당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신 거니까 거기서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만한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 감정의 고리라고 하는 게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각각의 그 지지를 위한 단톡방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오가는 얘기를 보면 예.
그 아주 그냥 그 승리한 후에도 패배한 쪽을 멸칭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이 얘기들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당원들이. 예, 예. 일부 분들이 아직도 이제 그 감정 같은 거는 이제 삭히지 않고 있고, 일부 유튜버들은 이제 그 진 쪽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예.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진편은 진편대로 이런 불공정한 경선이 어딨냐,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향했던 그런 가치들이 다 손상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그런 지적을 받은 쪽에서는 뭐 당신들 우리한테 뭐 심하게 안 했냐, 무슨 리박스쿨이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하여튼 그 굉장히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이 막 오가면서 이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있기 때문에 정말로 벽이 없는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그 당사자가 그 벽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말씀들을 한 거는 적어도 깨끗하게 좀 지워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벽이 그냥 남아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예. 있는 거죠. 예. 일부에서는 그 집단 탈당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절대 안 된다. 집단 탈당은 만류했다. 그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이게 나왔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원을 겨냥해서 신천지 뭐 반 이재명 네거티브 논란에 반발을 해서 네. 뭐 집단 탈당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은 뭐 탈당하는 게 꼭 유일하고 현명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뭘 바꾸더라도 남아 있어야지 투표권도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다는 거니까 이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 후보 그 두 명이 임매우 후보하고 김영우 후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사퇴를 사퇴하셨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알기로 이제 김용 예. 후보를 이렇게 밀어달라고 예, 했는데 예. 결국은 이성윤, 한민수가 됨으로써 예.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이 친청계가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대의원 투표를 남기고 두 분이 사퇴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의원 예. 투표하고 여론조사 남기고. 예. 예. 그런데 그 순위는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수석 최고위원도 바뀌지 않았고, 예. 그 다음에 이 김용 후보가 5위 안에 들지를 못했고, 약간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퇴하면서 표를 몰아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대의원들의 득표율을 보면 대의원 투표 결과로는 김용 후보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예. 30%에 가까운 득표를 했더라고. 뭐 다른 곳에서의 어떤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오더 투표가 먹혔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러니까 결과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고 모양도 너무 안 좋았고 그냥 그 악수 중에 악수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김민석 측에서는 이제 임미애 후보하고 김영 후보가 사퇴를 해서 김영을 밀어줬고 네. 또 정청래 쪽에서는 그 생년월를 해가지고 네. 최민희를 밀고 홀수 짝수 해가지고 네. 이성윤, 한민수 밀자 그랬는데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2명을 써야 될 때 뭐, 좋아하는 후보가 3명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할까.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적 논의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 명만 투표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보면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2명 써내고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예. 누구하고 예를 들면 제휴했다라고 해서 그런 현장에서 뭐 손잡고 같이 다닌다거나. 근데 그런 게 좀 그런 식의 설이거나 뭐 모습들이 그랬는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SNS에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친청래는 누구 찍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석은 누구 찍자 이렇게. 과열된 어떤 전당대회 면모를 보이는 건데, 예. 그 전에도 보면은 제 기억에 김용민 후보 같은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 누구를 찍는 거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그 SNS 상으로는 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일종의 뭐
조직을 동원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내분이 심하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부동산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국힘도 또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 아, 국힘도 자신감 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봐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인구 구조나 유권자 분포나 이런 것들이 국힘에 유리한 쪽으로 좀 바뀐 지가 꽤 됐고 이번에도 보면은 강남 인구가 많이 오세훈 쪽에 몰표를 줬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그 선거 결과로도 그게 많이 드러났고 여러 예. 차례 윤석열이 될 때도 그랬고 뭐 그런 저런 점들이 있는 그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불리한 지형인데 예. 그러면은 다 마음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서 정말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면서 이겨내야 될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예. 오히려 더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서로 뭐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죠. 이런 멸칭이 언제까지 갈까요?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호소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 그런 얘기들을 유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내적인 응징이 있어야지만 이게 사라질 일이지. 예.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쓸려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지금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건데 결국은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법적인 이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직접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박수로 모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법적인 이슈를 좀 들어가, 오늘 좀 다룰 게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예. 들어갈게요. 노웅래 전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검찰 이슈입니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을 거야 아마.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사람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비리였어. 이건 뉴스도 안 나왔어 실제로 별로. 네. 그런데 이때부터 검찰은 파생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업가 아까 박모 씨로부터 돈 받았다고 했죠. 네. 근데 그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6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을 합니다. 네. 그런데 1심 위법 수집 증거네 무죄. 무죄. 근데 2심에서도 이 위법하게 수집을 증거했네. 무죄. 게다가 이 금품도 단순 후원금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겠구만 해서 무죄. 1, 2심 다 무죄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은 위법한 수집으로 기소를 한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거지. 맞지?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웅래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자,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를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떠들어 제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과해야겠죠. 그렇죠. 맞죠? 네.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한동훈은 더 당당합니다. 일단 그 위법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떠들어 제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과해야지. 이거 위법하게 수집된 거였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런데 반성이 없습니다. 더 당당합니다. SNS 소개해 주실까요?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 취소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입니다.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진짜 뻔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는 게 홍준표 선생님께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형식적인 증거 배제 원칙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는 말은 그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인민재판 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했으니 얼마나 그 많은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비슷해지네. 차별점을 주기 위해. 똑같네. 똑같네. 맞습니다. 똑같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가 노력했으면. 상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좀 나도 기분이 올라가네요. 올라가네. 정말 나쁜 놈이네. 우리 위원장님.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대신 화낼 필요가 없는 게 홍준표 선생님이 일가를 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지하고 무능하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자기의 문제가 발각되면 더 난리를 치면서 맞아요. 상대에게 그렇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용과 팩트와 진실은 한동훈이 틀리고 한동훈이 거짓이고 한동훈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되치게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럴 땐 때려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 거짓말쟁이, 이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동훈은 계속 거짓말했다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줘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법 수집 증거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돈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가? 녹음 깝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녹음 깐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돈이 주고받는 장면이 직접 이렇게 녹음된 거는 처음이라고.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재판에 나와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6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4천만 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 적 없다고 얘기하고요. 1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 원이 근데 어디에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판과 판결문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법 수집 증거는 안 돼요.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서도 안 되는데 그 내용도 돈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돈은 받았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진실 까볼까? 녹취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노웅래 의원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6천만 원? 4천만 원? 이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동훈은 당사자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야. 그러네요. 이거는 남의 사건을 무슨 평론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 당신 이야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사과를 받아내야 돼. 나는 정말. 사과할 리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되죠. 예. 근데 사과 정도로 될까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범죄를 잡아야 되고 범죄를 쫓아야 되고 그걸 증거를 국민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네. 가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가짜 내용으로 나와서 그것도 국회 안에서 온 세상 사람이 볼 때 생중계로 모든 곳에다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사도 엄청 났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야, 저 장면은. 그리고 돈다발을 가서 돈이 있다면 돈 그 증거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걸 다 자기네가 세잖아요. 세서 탁탁탁탁 묶어둔다고. 왜냐하면 요 돈이 위법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장면들은 수사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거짓 수사이고 조작 수사이고 이게 조작 기소이고 조작 재판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철퇴를 거야 되고요. 그렇죠. 사과를 넘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 네. 그때 법사위원장이 지금 제가 서영교 그 일까지 해내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너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한동훈한테 당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제가 재판 청탁을 했다고 온 세상에 그때 한동훈 그 수사기관이 해서 저는 제가 재판 청탁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내가 부탁을 했다면, 근데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부탁을 했다면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왔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그랬는데 기억도 없고, 근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저에게 재판 청탁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나만 건드려라. 했다면 내가 문제라고 보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 거죠. 나중에 제가 청탁했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 위에 사람이 공소장이 나왔는데 5월 18일인 거예요. 제가 재판을 청탁했다고 판사를 부른 날이 5월 18일이라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죠. 5월 18일 나왔다. 이날 광주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제가 제 방으로 국회의원 방으로 불렀다는데 그날 저는 광주에 가 있더라고요. 안 맞네요. 제가 딱 당했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온 세상에 알리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뒤였고.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 결과는? 결과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어도 이 내용이 뭐 뒤에 법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었던 것이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소가 된 건 기소도 아니고. 없고. 예, 기소도 없고 제가 재판 청탁했다는 사람들도 기소도 없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온 세상에 거대한 비리가 있는 양 온 세상에 떠들어대서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법적 조치 취한다고 고소장을 써놨죠. 그래서 이번에 저처럼 똑같이 더 심하게 당한 경우잖아요. 이런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을 꼭 지워야지 사과를 넘어 꼭 지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 나는 그 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 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재판 청탁한 줄 아셨죠? 우리 소영규 위원장님 다 좋은데 재판 청탁만 하는 나 그런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나 아직 저에게 말 못하면서 말을 남아있는 게 못해. 있습니다. 맞아. 먼저 전 재판 먼저 청탁한 말해주셔서 적이 너무 감사하네. 없습니다. 전 재판 청탁한 적이 없고 저도 그런데 저에게 부탁했다는 사람, 제가 부탁했다는 사람 다 체크하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나에게 우선 몰려오는 것을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짜가 제가 불렀다고 하는 날이 그 날짜도 아니고 그날에 제가 광주에 가 있었고 그럼 그 전날 부탁했을 수도 있다. 마침 그 전날이 일요일이고 그럼 그 전날 토요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마치 다 넣어서 저에게 온팡 씌웠는데 그래서 제가 기소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도는 엄청 나와서 맞아요. 제가 원내 수석하다 그만둡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천 못 받을 뻔해서 경선까지 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네. 저의 속마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자들이 그렇게 확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검사는 증거를 본 사람이고요. 맞아. 증거를 본 사람이고 검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티타임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쓱 흘려줘요. 맞아. 야, 씨. 그러면 검사가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딱 왁습니다. 응. 근데 한동훈은 그 생각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검사 생활 아까 20년이라 그랬죠. 2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버릇 그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증거 내가 봤는데 이렇더라. 이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 검사 시절의 버릇이 그대로 남았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뻔뻔함도 그 20년에 자신의 그 동료들이 주는 그 힘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뻔뻔함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정리해 주시고요. 예, 공소기각을 마지막에 한밤중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공소기각과 관련한 법안은 벌써 김용민, 박은정 안에 예. 6월 달부터 맞아요. 있었던 거를 시민단체와 함께 다 얘기했던 맞습니다. 거 우리가 다 다뤘어요 그거. 네. 예. 그걸 한밤중에 쑥 집어넣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다 얘기야. 그런 줄 안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 거짓말쟁이, 허위사실 유포자 네. 법적 처벌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없는데 이 최영중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최영중 사건은 이 검찰의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던 그런 사건인데 짧게만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자, 일단 최영중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아니 이제 요 사건. 요 사건. 자, 일단 혐의를 보면은 24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혐의고 검사와 유착 의혹이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주지검은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을 해버리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최영중을 공천한 김진모 청주지검 차장검사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또 근무를 했던 연이 있었고요. 검찰이 이제 수사를 사실상 이제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청주 경찰서가요 통신 내역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와, 총 4명의 그러니까요. 와.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게 이번에 발각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밝혀냈잖아요. 밝혀내셨잖아 이거. 네, 통신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을 듣고 이거 이상한데 왜 기각했지? 어떻게 통신영장을 기각할 수 있어? 여죄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별건으로 영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경찰 바보들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별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신영장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저희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잠시 열람한 거죠.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청주까지 갔다 오고 네. 법무부 장관은 긴급 현안 질의하고 해내셨잖아. 예, 그래서 이 영장들이 발부가 된 거죠. 그렇지. 예. 그리고 여죄를 밝혀낸 거야. 그리고 여죄를 밝혀낸 거죠. 이게 핵심이야. 그렇습니다. 심지어 4명이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에 2명에서 지금 2명이 피해자가 기존에 1명에서 1명 더를 밝혀내고 네. 요번에 이번에 2명이 더 밝혀진 거예요. 총 4명. 근데 이 4명이 모두 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덮일 뻔한 거야. 그러니까요. 덮일 뻔한 거예요. 예. 그게 최영중이라고는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그리고 그쪽 당협 김진모 검사장 출신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국민의힘은 한마디 말이 없죠. 아유, 참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를 일단 정리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4명만 있을까요? 제가 예? 체크한 것으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또 이것은 확대 수사해야 되고 저희가 법을 바꿔놨는데요. 함정 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고 최영중과 연결되어 있는 같은 범죄자들이 같이 있을 거다. 이번 경우에 쫙 그 뿌리가 다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이대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어찌됐든 이 조이대에 대한 견제는 결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회 중에서도 이제 법사위가 활약을 좀 해야 되는데 조이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사위부터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법사위원들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정말 골치 아픈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이자가 법사위에 들어갔어. 예, 김태규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끔찍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대한민국 방송 완전히 엉망을 만들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네, 이진석이랑 같이. 예, 네. 이제는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자가 법사위원이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법사위원장인데 네. 참 앞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까요? 이자가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행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 보는 게 네. 이게 국회의원이다. 함께 보시죠.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이대 씨는 괜찮고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선. 예의를 지키는 말이야.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예의를 지켜. 자, 김민석 씨가 조이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김민전과의 투샷도 너무 힘들다. 진짜. 아, 위원장님. 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것도 자른 거잖아요. 소리 네. 엄청 질렀어요. 네. 예. 아니, 그 국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선 김태규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보시면 느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국민의힘 수준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리고 김태규가 저 정도 수준이구나. 내용 없이 소리 지르고 저러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제지를 그 뒤에 합니다. 네. 제가 그 뒤에 제지를 하는데 왜냐하면 김태규가 마이크를 갖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더 하면 저 마이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은 마이크 없이도 김태규를 사실은 제압하는 겁니다. 품위 있게 제압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도 못된 짓을 합니다. 손가락질까지 해서 그래서 어디다 손가락질이야?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경고야. 경고 다음은 발언권 중지. 그 다음은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저들이 전부 다 퇴장했어요. 전부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일도 안 할 뿐더러 자기네가 할 발언은 다 했다 이거죠. 방해하는 게 문제예요. 방해입니다. 예. 네. 쇼츠용으로만 계속 만드는 느낌이에요. 예. 저 옆에 그 김민전 법사위원은 왜 저 때는 안 자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좀 어렵죠. 아, 그렇지. 본회의장은 나긋나긋한데. 잘 수가. 아, 그렇지. 못 자지. 시끄러우니까. 이거 진짜 너무 이 공예입니다. 공예. 예. 보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시오. 네. 그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지금 그 손가락을 나한테 보낸 건가? 지금 어디다가 삿대질이야?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경고 그리고 또 발언권 정지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절차를 잘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스럽겠습니다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는 결국 이제 조이대가 문제입니다. 조이대가 지금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일단은 내란 당시에 협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이거를 밝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영교 법사위원장님입니다. 네. 이거 수도 없이 얘기. 근데 이걸 누가 밝혔는지는 사람들이 지금 가물가물하더라고. 서영교. 정말 쾌거였다니까 천대엽이. 그렇죠. 그거 아시잖아요. 네. 그거 직접 밝히셨잖아. 네, 제가 예. 질문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말 나온 김에. 함께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했는데 이거를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어마어마한 걸 잡아냈어. 네.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 여기서 법무부가 회의했다고 저희가 보고받고 했거든요. 법무부 회의인데 당신들은 무슨 회의했어요? 그때 저 얘기했는데 그 회의한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25년 받았잖아요. 그 주요 임무 종사가 됐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네. 이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 혐의로. 그 사람은 무슨 혐의로 되냐면 계엄사령부로 사람을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근데 요게 있으면서 그날 계엄사령부하고
새벽 3시까지 6차례 통화를 합니다. 법원이. 예.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차례 통화를 하는데 통화 내용이 뭐냐면 파견 보내세요.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차례 통화를 한다는 것 파견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계엄 해제됐는데 아직 윤석열이 해제 공표를 안 하니까 미련을 남기고 있었던 거죠. 그 혐의로 심우정이는 기소됐다고. 그 혐의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기소됐고요. 혐의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이대는 그 남일처럼 안 느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는 본질이라고 네. 봅니다. 일단. 박성재는 그날 회의에서 구치소 자리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그런 회의를 한 것으로 25년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심우정은 그날 파견한다든지 그런 회의로 기소가 된 거죠. 이번에 됐죠. 그러면 조이대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매우 급하게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고 했죠.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대법으로 가지고 가서 무기한 지금 연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최상목 기피 신청 지금 대법에서 판단 안 해서 지금 시간 끌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를 7개월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다가 대통령과 협의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띡 제청을 했죠. 심지어 이미 다 뽑혀 있는 후보자들 다 무효화시키려고 했죠. 요거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화했다고 했는데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 네 분 다 통화했습니까? 예. 다 통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손봉기 후보자에게도 당신 추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봉기 후보자는 당신은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윤성식 후보자에게도 전화했어요?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윤성식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재판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재판장한테 당신 대법관 추천하는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전화하는 건 압박 아닌가요? 게다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희대가 내란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했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 윤성식 당신이 무슨 판결을 내려도 나는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재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고 또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재판 중인 재판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대법관 추천 제로로 만들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 전화한 겁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까? 이게 재판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겁니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윤성식 부장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재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것 아닙니다. 이거 아주 뭐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예리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조이대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사퇴 요구를 하고 일부에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이대가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대한변협 행사장에 가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자는 뭐 반성하고 그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러드려, 지금 빨리. 대한변협 가서 축사를 하는데요. 축사 발언입니다. 일러드려.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지금 자기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금 탄압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 이 발언 보고 이자는 지금 뭐 엄청난 멍꿍꿍이가 있구나.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아니 그 현장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현장에 계셨었구나. 네, 같이 있었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축사를 하는데 판사는 진실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자를 끝까지 쫓아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했고요. 내가 지금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과 껄끄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란 때 윤석열과 전부 다 이렇게 처벌이 되지 않았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법원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만나서
31일 날 만납시다라고 얘기했죠. 아, 국회. 네. 나온답니까? 가만히 있죠. 합장 안 해요 또 이렇게 막. 나와야죠. 네. 나와야 돼. 아, 이게 참 조의대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쳐 이제 있고 사법부의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딱 아무리 법의 지배를 위한 대한 변호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대통령을 향해서 정면으로 이거는 들이받는 네.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법의 지배라는 것이 뭐 결국에는 기본권 보장이다라고 하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공정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국회의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인 단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 본연의 업무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흔들림 없이 하겠다라는 발언은 자기는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요.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저는 선전포고처럼 느껴졌군요. 전 선전포고라고 봤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또 다 다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뭐 다들 이제 공감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엄날 했던 그들의 불법 계엄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활동. 네. 그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기환송 과정 속에서 네. 시간도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처럼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다 뺏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한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방어 못해요. 방어 못해. 예.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대법관이 한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 근데 이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장이랑 상의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대법원장이랑 상의를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엄청난 직권 남용을 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선 저희는 이에 대해서 직접 불러서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왜 당신 마음대로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그냥 정하라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에서 그 추천한 사람들을 대통령과 상의하라는 자리인데 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야 되고 네. 이 묻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짓고 그 법적 또한 그 책임까지 지게 하려고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조의대가 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지난번에는 안 나왔죠. 네. 의결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꼭 법적으로 나와야 될 의무가 없는 것처럼 그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거든요.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야 합니다. 의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이번엔 증인으로 채택하지.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네. 제2조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안건을 정해놓거나 국정감사 등에는 나와라라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나와야 돼요. 근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저기 마지막에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저희가 불렀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전부 다 법적 조치했는데 지금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안 나오면 아니 나와야지. 국회는 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또 하나 없어지게 됩니다. 증인으로 요청하면 나오겠네요. 그럼 네. 보니까. 증인으로 요구하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그것은 법 위반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자기가 황제인 줄 아는 거죠. 국회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면 황제인 줄 아는 거죠. 국회에는 감사원장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아니 왜 어떻게 안 나와? 아니 그럼 국회의원은 사법부에서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 나가잖아. 다 나가죠. 상권 분립이라고 맨날 강조하더니 왜 니네들은 국회가 부르면 안 나와? 한 번 안 나오면 다음에 증인 출석을 또 할 겁니다. 요구를 또 안 나오면 또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자신들이 잘못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아니면 아니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과는 저희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실